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12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감산량을 고려하면 오펙 플러스가 멕시코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다음 달 1일을 경제활동을 재개할 목표 시기로 보고 있다고 미국 고위 보건당국자가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스티븐 한 국장은 현지 시간 12일 5월 1일이 경제를 재개할 좋은 목표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목표에 희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1년여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코롱 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코롱 티슈진이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보류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이번 주 내에 휴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세 곳은 수출 비중이 높은 공장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모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거의 8% 가깝게 상승하면서 186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61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월요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출발이 괜찮았고 코로나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잦아들면서 시장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이후 시장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은 이 대선 이슈가 핫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합에 따른 시장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함께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슈가 좀 잦아들면서 시장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분위기 짚고 어떤 업종들 살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2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유가 함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시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61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고 뉴욕 증시도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0%가 넘게 올랐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 물론 그리고 미국 시장, 유로존 시장 모두 상당 부분 반등하는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지속됐었다라는 점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내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지난주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양상들 이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점 통과 가능성,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그 질병관리센터죠. 코로나19 확산 이번 주부터는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시장 내 불어넣었고요. 미국의 그 존스홉킨스 대학 그 통계 방식 역시 확진자의 추세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들 시장 내 반영 내지는 기대감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시장 상승률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상당 부분 다소간 좀 부정적인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 특히나 실업 관련된 경제 지표 이미 지난 3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1,680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지난주 해외 그 경제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 뉴스는 대다수가 이랬습니다. 주가 지수는 47년 만에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상승폭이 최고치를 만들었다라면 반면에 실업률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 다소간 좀 아이러니한 시장의 환경들이 벌어졌다라는 미국 주요 경제 언론사들의 헤드라인 뉴스를 우리가 접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 어쩌면 실물 시장의 움직임과 금융 시장의 움직임 조금은 더 선행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실질적인 경제 시장의 위축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률은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7.84%의 상승, 코스닥은 지난주 9%의 상승에 있어서 그러니까 2주 전 9%의 상승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6.7%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미국 지수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4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주간 기준으로 만들었다. 다우 지수 12.7%의 급등, 그리고 S&P 500 지수 12.1%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역시 10%가 넘는 급등세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이에 배경에는 분명한 것, 코로나19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맞닥뜨려지면서 경제 지표의 위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바로 시장 내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FOMC,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페드에서 2.3조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정크 등급.
그러니까 투기 등급의 채권까지, 회사채까지 그 페드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시장 이대로 두지는 않고 계속되는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 그대로 시장 내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유로존 역시 5,400억 유로의 어떤 그 구제금융을 합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한은 양적 완화가 시작되어지고 이 부분이 집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채권 시장의 다소간의 좀 안정 양상은 상당 부분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제 그 유동성의 훈풍과는 별개로 한편에서는 이제 그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특히나 위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상당 부분 다소간 시장 내 하방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평상시 28만 명 신규 실업자 청구자 건수에 비해서 지난 3주 전 3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주 지지난주 665만 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660만 명을 만들어내면서 최근 3주 330만 명, 665만 명, 660만 명 더해보면 약 1680만 명의 지난 3주 동안 신규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총 인구수가 3.3억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약 1.5억 명. 1.5억 명 중에 1680만 명이 실질적으로 최근 3주 안에 실직자 대열에 들어서게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11% 정도 되더라. 그러면 기존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기존 한 4.6%, 4.7% 지난주에 확 늘어났죠. 실업률에서 실질적으로 11%포인트가 더해지게 되면 실질적인 미국의 한 4월달 실업률은 약 15%까지 치솟을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시장 내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미국 연준에서 전망하기에 최대 4,700만 명까지의 실직자 그 양산될 수 있겠다라는 실업 대란의 우려감 상당 부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32%로 폭증을 하게 되는. 평상시 2월달, 1월달 작년 한 해 미국의 실업률이 평균 3.5% 내외였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3.5%, 무려 10배가 증가하는 37%의 실업률 만들어낼 수 32%의 실업률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한편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각종 전망치들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의 숫자를 놓고 이거에 따른 어떤 그 해석, 평가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내 실질적인 눈높이,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상당 부분 이미 낮아져 있다라는 점. 여기엔 두 가지가 반영이 되죠. 하나는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주부터 모든 기업들의 기업 실적 시즌 시작이 됩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기업들을 바라보는 실적, 전망치, 그 눈높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디폴트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낮아진 눈높이 때문에 일정 부분 그들의 실적의 둔화 부분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센티멘트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 대선 후보 경선 후보죠. 대표적인 그 유력 주자로 꼽혔던 샌더스 후보가 사퇴가
이건 미국 시장에 3%가 넘는 급등을 만들어줬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물론 그가 사퇴는 했지만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경선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의 어떤 후보자로서의 대선 공약,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로 하여금 채택하게끔 하려는 그런 어떤 속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차기 대선 공약, 그리고 샌더스 후보의 대선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증권시장에 반영되어질지,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월스트리트가 가장 선호했었던 부분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사퇴에 따른 실질적인 자사주 매입,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 특히나 애플 컴퓨터랄지 아니면 미국의 대다수의 금융주들, 이 주식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의 전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현재 그 대선 후보 간의 어떤 공약, 이들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어떤 방향성 분명히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일단 투자 심리는 최악 국면에서 다소간 안정 국면 내지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지난주 미국 유로존 확진자 수 또는 사망자 수가 다소간 좀 둔화 양상 보여지게 되면서 시장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졌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를 놓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주가 미국은 부활절 휴가였죠. 부활절 휴가다 보니까 코로나 진단 그 숫자 자체가, 모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를 보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야 막론하고, 일단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다소간의 주춤 양상, 둔화 양상은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러다 보니까 이번 4월 말 5월 초 미국 내에서 경제적인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영업 활동에 대한 셧다운, 경제적인 셧다운 부분 조기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이번 주 아마 내내 불어오리라,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소비 절벽 그리고 실업에 대한 대란을 어쩌면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향성, 글로벌 확산세,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국의 안정화 대책, 과연 얼마만큼 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공조 부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버팀목으로서의 작용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이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일정 부분 주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주식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주식의 상승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각종 나라들로부터 나오는 경기 부양책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이미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목표는 다 되었다라는 그 어떤 그 체력은 다 소진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경제 위축에 대한 수치화 과정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국경 봉쇄와 이동 금지, 이에 따른 기업 활동들의 제한, 이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위축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맞춰서 대규모 실업 대란과 또 한 번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1분기 실적 시즌의 본격화는 중국 기업들의 영향이 좀 많이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들 알고 계시면 이번 주 중국 1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1분기 GDP 약 마이너스 6% 내외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망 컨센서스치 마음속에 좀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보다 나쁘게 될 것인지 이보다 좋게 될 것인지 일단 시장 전망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점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분기 실적 시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랄지 우리 기업이랄지 다소간 그 영향 가능성은 조금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염려다라는 점.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2분기, 3분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던스를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오히려 시장은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 국제 유가의 방향성일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방금 전 제가 체크를 하고 이제 본 국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격은 약 한 1.5% 내외의 상승률, 약 한 23달러 조금 넘는 상황에서 야간 선물 그 원유 시장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23.5달러에서 24달러 사이에서의 움직임. 지난 그 마감되었던 7달러, 9% 하락해서 마감했었던 부분보다는 약한 1.5달러 정도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어쨌든 오펙 플러스 내에서 최종 970만 배럴로 향후 두 달 동안 5월달, 6월달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일단은 이야기가 될 텐데 시장 내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장 내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 감산 합의 결과였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다소간 실망감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뭐 자막에 나가고 있는 멕시코 최종 합의 난관 저 부분은 일단 멕시코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멕시코의 의견은 약 10만 배럴 감산이었습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그들에게 제시했었던 감산 합의 할당량은 약 40만 배럴이었는데 이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멕시코는 계속 10만 배럴 요구했고 이 부분을 결국은 오펙 플러스 특히나 사우디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최종 970만 배럴, 1000만 배럴에서 멕시코 할당량 30만 배럴을 뺀 970만 배럴로 합의가 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뭐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의 감산 동참 여부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펙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오펙 국가들의 비오펙 산유량 국가들의 동참 여부.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비오펙 산유량 국가들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부분은 오펙 플러스에서 약 1000만 배럴을 감산할 테니 미국, 브라질, 노르웨이, 캐나다를 비롯한 비오펙 산유량 국가들에서 최소한 500만 배럴 이상은 감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총 1500만 배럴의 감산을 맞춰가는 그런 그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랄지 브라질이랄지 노르웨이랄지 이 부분들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게 된다라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감산에 동참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시장 내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미국만이 사실상 어떤 그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그
그들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감산에 큰 의미, 큰 동참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스탠스에 따라서 5월, 6월 그리고 앞으로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고용 추세 지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3월 수출 동향이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국가 재계위원회, 뭐 잠정 그 가칭입니다. 국가 재계위원회가 위원회를 이제 그 발동하는, 새롭게 설립을 하는 그 발표 스케줄링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14일이 될지 아니면 15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저녁이 될지 이 부분 잘 명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국가재계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되어 있죠. 이 셧다운을 조금씩 풀어가는 단계를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여권, 야권,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그 각종 국가 그 긴급 재난 구조, 재난 지역을 선포한 부분, 셧다운 지역을 선포한 부분, 이런 부분들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 셧다운을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되면 실업 대란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그리고 다소간 어떤 그 소비 절벽도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 국가재계위원회의 발족 여부, 매우 중요한 이번 주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 날은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우리나라 이제 그 총선으로 인해서 휴장이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자 수 청구 수당권, 이 부분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국제 원유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위축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위축이 되어질지. 지금 현재 글로벌 하루 석유 수요량은 약 1억 배럴이 되겠습니다. 1억 배럴 대비해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970만 배럴, 약 10%를 감산하겠다. 근데 수요가 만약에 20% 이상 줄어드는,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오펙 플러스의 10% 정도의 감산, 공급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 유가의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목요일 발표되는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7일에는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업률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중국의 1분기 GDP.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약 시장 컨센서스는 약 6%, 마이너스 6%의 성장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기업 실적 시즌 시작이 되죠. 화요일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은행권의 대표 주자죠.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은행권의 대표들, 그리고 16일 자산회사 그 블랙락의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챙기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 최근 시장에 여전히 중요한 이슈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이제 2자릿수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 이와 함께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안도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 일단 뭐 코로나19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실질적인 현실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안도에 나가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심스럽게 선별적인 시장에 대한 선침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2가지죠. 뭐 우리나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점. 근데 실적 시즌을 놓고 낮아진 눈높이.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정말 기업이 존폐 위기에 닥칠 정도의 정말로 망가진 실적이 발표를 안 한다면, 실적 발표가 아니라면 이미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상당 부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일정 부분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4.15 총선 15일 예정이 되어 있죠. 시장 어쩌면 4.15 총선에 따라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질병 때문이었고 질병에 따른 경제 위축이었지. 정치권이 개입되는 정치의 변화, 정치 향방의 변화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 정치 향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없지 않겠느냐. 시장의 관심은 유일하게 질병과 경제에 집중이 되어 있지 정치 상황에 집중이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4.15 총선의 어떤 그 결과 여부를 놓고 시장 방향성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클 수 있다. 결국에는 시장, 미국 세계 제1의 확진자 수, 제1의 사망자 수를 결국 지난 주말 중국을 넘어서게 되면서 그런 오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환자 수가 무려 52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하루 사망자가 국가 2,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주말 미국 50개 주 전역에 재난지역을 선포했다라는 점. 근데 한편에서는요. 4월 말 5월 초, 5월 1일을 전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이제 셧다운을 해제하겠다라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 뭐 대표적으로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가재개위원회를 발족하려는 그런 움직임. 국가재개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아마도 상당히 환호하게 되면서 코로나19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라는 쪽으로 투자 심리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경제가 재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업이 풀리게 되는 신규 실업자 수의 둔화 양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기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JP모건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침체 바닥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8주 전에 이미 시장은 반응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주식을 살 시점이 이미 검토,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낫겠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습니다. 정점, 통과. 정점의 모습에 따라서 이 부분 다소간 좀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뾰족한 정점이 있는 반면에 개마고원과 같은 고원 평지와 같은 넓은 평지에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짧은 정점이 되겠습니다. 넓은 개마고원과 같은 평지형 정점, 고산지대 평지형 정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나리오 A와 같은 정점이 짧은 정점이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시나리오 B,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시나리오 B와 같은 고산지대 평지형 정점 모양 이 상황이 된다라면 시장이 겪을 어떤 고통 내진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장기화될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와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상당 부분 중요하게 역할을 보일 수밖에 어떤 중요한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빠른 안정을 보이는 시나리오, 시장 V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시나리오 B,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 변동성 재두각 가능성 우리가 미리 염두해야 되겠다. 하지만 최악 상황, 코로나19의 장기화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융안정대책이 계속되는 더 강력한 금융대책, 금융안정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에 분명히 시장 버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어쩌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
일단 샌더스 후보도 사퇴를 했죠. 변동성,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페드의 역할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정부, 행정부의 역할도 행정부의 역할이지만 통화당국의 역할이 지금 오히려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화답을 계속해서 각국의 통화당국들이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성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어떤 종목군을 사는 것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바람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선별적인 매수 유입 상황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 세울 수 있는 매우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전망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4.15 총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일단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 대선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합에 따라서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월스트리트는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 조심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시고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선호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바이든 좀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유도하고 있고 좀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증세안을 지금 그의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지난 2017년, 18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기업들에 대한 감세, 이 부분이 다시금 원상 복귀되어지는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 강건파이지만 바이든은 온건 중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고 바이든은 통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교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통상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유도해 가려는 그런 모습. 근데 소득 불평등의 어떤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상당 부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바이든은 온건 중도주의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유일하게 기후정책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온건주의자, 하지만 바이든은 강성주의자. 이 부분은 결국 이렇습니다. 화석 연료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건주의자라는 이야기는 화석 연료, 친화석 연료주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든이 강건파란 얘기는 화석 연료는 조만간 이제 사용을 폐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이제 신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랄지 전기 에너지랄지 비화석 연료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더 유도하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 뭐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입니다.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권을 제한합니다. 2050년 탄소 배출권을 0.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 보호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대학학자금이나 건강보험금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가져가려 그러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세금을 인상. 다시 말하면 기업 감세, 트럼프가 이때까지 만들어냈었던 기업 감세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면서 기업 증세안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부과한다라는
한 배출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뭐 대규모 어떤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킨다든지 금융주의 매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의 위협으로부터는 일단 좀 없어졌다, 일단 좀 해방되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월가 샌더스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월가는 안도감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 오히려 지금 그 시장 내에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48%, 49%, 트럼프 대통령이 42%, 41%.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차이는 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48에서 49%로 트럼프 41에서 42%보다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움직임, 목표, 이런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 양상 우리가 조금 좀 생각,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만한 변동성은 다소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딱 하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 양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원유를 비롯한 기존 화석 연료 중심의 어떤 그 정책이 분명히 계속해서 되어 나갈 것이고, 바이든 후보 새로운 어떤 그 전기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 쪽으로의 어떤 그 시장 관심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갈래길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국제 유가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서 좀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죠. 오펙 이제 그 멕시코가 기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할당량 40만 배럴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1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은 이제 최종 합의가 됐죠. 그래서 1000만 배럴 감산해서 30만 배럴 멕시코분이 그대로 빠지게 되면서 970만 배럴로 2달간 감산 합의.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 사실상 이렇습니다. 970만 배럴이 시장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시장 상당 부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폭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다라는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원유 수요의 위축량은 결국은 일단 감소폭은 하루에 한 3천만 배럴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그 1000만 배럴 감산은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국제 원유 가격을 좀 지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내 총 수요 1억 배럴입니다. 여기서 3천만 배럴이 줄어들게 되면 7천만 배럴. 근데 생산은 1000만 배럴밖에 안 줄죠. 그러면 2천만 배럴의 오버 서플라이가 또 생기게 되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오히려 공급이 초과되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겠다. 물론 여기에 전략 비축률을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가 아닌 비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미국,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산유국인데요. 이 국가들이 얼마만큼 감산에 동참을 하느냐 그 여부가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미국이 안고 있는 셰일가스업에 대한 파산 우려감. 그다음에 미국은 상당 부분 다른 나라보다
지금 갈 길이 지금 바쁘게 지금 국제 원유가를 다시금 40달러대로 앉혀놔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서 국제 유가의 방향성 꼭 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 국제 유가의 방향이 좀 안정이 되어진다라면 정유나 화학업은 물론 여기서 기초 소재주들 결국 뭐 철강이랄지 조선업종이랄지 자동차 업종까지 소재 업종과 자본재 산업의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시면 바이러스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집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이런 어떤 그 통계에 대한 가능성, 확산 숫자의 어떤 그 정점 통과 가능성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그 뭐 5월 1일 전후에서 국가 셧다운 폐쇄 가능, 셧다운이 해제 가능성 그렇게 되면서 국가 재개위원회 그러니까 오픈을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다시금 국가를 열겠다라는 그런 위원회를 범여야 할 것 없이 그 통합된 그런 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재개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별적인 매수세 유입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선별적인 매수세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이냐.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업의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선별적인 매수세 유입의 또 하나 방향은 언택트 비즈니스 쪽으로 실생활이 변화되니까 언택트 비즈니스 쪽으로 상당 부분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금융주의 변화 마찬가지로 반도체, 5G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쪽 여전히 우리가 관심 포트폴리오로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호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